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2 9월 전국영랍 한국지리 해설을 맡은 강봉균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내신 강좌라든가 조금씩 해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합평 해설도 해왔는데요. 오늘 사실 고3 학생들은 학력평가가 아니라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평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학년이어서 차이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바로 6월과 9월 대수능은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입니다. 3학년의 경우는. 근데 2학년의 경우는 모의평가를 치르지 않고 바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말 그대로 전국에서 연합해 보는 시험. 그래서 이거를 전국 연합 학력평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러한 2학년 때 치르는 시험은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고3이 되어서 치르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는 상당히 생각할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원리와 법칙을 적용하는 식으로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끔씩 최근에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데 고2 때는 일단 내신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력평가 문제를 선생님들이 2학기 중간고사 때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또 이런 강좌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따로 해설 1번에서 20번 강의는 따로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총평을 보면 작년입니다. 2018학년도 고2 9월 학력평가와 유사한 난도로 출제가 되었어요. 더 어렵지도 않고 더 쉽지도 않고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니까 작년이죠.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력평가를 출제를 할 때 작년 수능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바로 유형에 어느 정도 미리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 뜬구름 잡듯이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 이러면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거 한 5개 정도로 압축해 봤고요. 이번 여러분들 시험에 있는 번호와 그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한번 갖고 와 봤으니까 혹시 기출책이 있거나 실제로 우리가 수능에서는 이렇게 출제되구나 좀 비교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2018학년도 대수능 1번에서 요거 많이 출제가 되는 주제죠. 바로 대동여지도 읽기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9월에서도 1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는 자주 출제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은 매년 출제되는 요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바로 이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 우리가 4극이라고 하죠. 마라도와 독도를 포함해서 4극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작년입니다. 2019학년도 대수능 1번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바로 여러분들 학력평가 4번에서도 동일하게 4극을 넣어서 바로 자료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변화를 알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천지연이나 해안 지형의 경우는 보통 지도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작년이죠. 2019학년도 대수능 3번에서는 해안 지형을 지도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뭘 제시를 했냐 하면 사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지리 시험 풀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지도를 못 읽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 대신에 바로 사진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는 지형을 조금 쉽게 출제했다라는 거고요. 그 출제 경향을 고스란히 반영해서 바로 5번의 경우가 해안 지형을 수능과 동일하게 사진으로 출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 사실 도시 체계도 있고 도시 발달도 있고요. 대도시권도 있고 도시 재개발 내용 요소가 도시가 되게 많아요. 근데 도시 내부 구조가 도시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 2019학년도 수능 8번에서 도시 내부 구조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평에서도 바로 6번에서 도시 내부 구조가 출제가 되었고요. 분명히 이제 난이도는 좀 다르겠죠. 이쪽이 수능이니까 좀 어렵고 대체로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후 마지막 단원이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보다는 어느 쪽에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 자연재해예요. 근데 자연재해도
과거에는 겨울에 주로 발생하니까 대설이다. 여름에 발생하니까 주로 호우, 여름에서 가을까지니까 태풍이다. 주로 이제 계절을 가지고 우리가 맞추는 식으로 갔는데 조금 난도가 올라갔죠. 바로 자연재해 도별 피해를 줘서 주로 남부지방의 피해가 크니까 태풍이겠구나. 강원과 경기니까 호우겠구나. 그런 도별 피해를 제시하는 형태로 최근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2018학년도 수능 4번에서 이러한 자연재해 도별 피해를 제시를 했고요. 그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바로 이번 시험 8번에서도 그렇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출과 유사한 형태, 최근의 유형을 반영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제목을 한번 볼게요. 최근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한국지리에서 매번 출제되는 내용 요소가요. 되게 정해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20문항이지만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 요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항상 출제되는 내용 요소는 정확히 익혀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한반도의 형성 과정, 고생대, 중생대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암석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라는 거. 암튼 이쪽에서는 꼭 출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단원과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한반도의 형성 과정, 특히 암석은 여러 단원에 걸쳐 있으니까 그쪽의 합석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9월 모평에서도 하천 지형 이걸 물어봤죠. 우리가 하천하면은 가믹과 자유도 많이 나오지만 가믹 공유에서도 꼭 선지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기본기죠. 상류와 하류의 비교입니다. 해안 지형 꼭꼭 들어가요. 화산과 카르스는 해마다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하천과 해양은 꼭꼭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죠. 바로 지구온난화 및 자연재해 둘 중 하나는 보통 출제가 되고요. 근데 무조건 들어가는 게 기후 그래프와 지도에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거. 근데 이 기후 문제는 현재 고3 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거고요. 실제 평가원에서도 난도를 조절하는데 바로 1, 2등급을 나눌 때 쓰는 게 주로 이 기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내용 요소이고요. 에너지 발전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최근 수능에서 에너지가 꽤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자, 농업은 예전에 3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해걸이라고 하죠. 그랬어요. 근데 농업이 최근에는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강원이라든가 제주라든가 전남 도별 농업 특색을 파악해도 되고요. 요번 고3이 치르는 9월 모의평가에서는 농업이 또 출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이지만 빠지지 않는 주제. 근데 요것도 난도로 많이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또 그렇죠. 필수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죠.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에도 들어가 있지만 바로 백지도를 제시한 다음에 여행기 형태로 내는 형태. 이게 실제 수능에서는 최소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요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미리 지도를 많이 봐두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암기를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지역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이제 조금 세 번째 주제로 바꿔서요. 이번 시험에서 눈여겨봐야 될 문제를 볼게요. 이거는 이따가 1번에서 20번 해설할 때도 다시 한번 별표를 해주겠지만 근데 출제 경향 같은 것들도 한번 봐야겠죠. 자, 아까 말했지만 뭐냐면은 기후 그래프와 지도의 지역을 연결하는 거는 보통 이제 고난도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후 그래프에 있는 지역과 지도에 있는 지역을 매치하는 형태, 단순한 형태이지만 되게 어려워하는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요번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 풀기에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인데 최근에 자연재해가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계절별로 주로 출제하는 자료를 제시했는데 최근의 경우는 바로 뭐를 제시하냐면은 도별 피해를 제시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도의 피해가 많다. 이걸 통해서 대설이냐 태풍이냐를 고르는 문제인데 아마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소 그렇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죠. 12번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발전이라고 하면 화력, 원자력, 수력, 우리나라 전체적인 걸 줘서 수도권 남동이니까 화력이구나. 네 곳에 있으니까 원자력이라 하는데 요거는 다소 어떻게 되냐? 여행기 형태로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출제 경향을 말했지만 최근에 여행기 형태가 많아지면서요. 다른 단원에서도 여행기 형태로 낸다라는 거. 그래서 가 발전소, 나 발전소, 다 발전소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는 형태로 이렇게 참신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좀 고난도로 출제된 문제, 최근 출제 경향과 함께 잡아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당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2학기 중간고사 보고 2학기 기말고사 보고 드디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죠. 1월, 2월이에요. 근데 선생님 지금 자양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 3학년 7반 남자 인문계 담임을 하는데요. 지금 다들 너무 후회를 해요. 왜 내가 1, 2학년 때 성적을 잘 갖춰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2학년 겨울방학 때 무언가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3학년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성적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적도 오르기 때문에 등급이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번 겨울방학 때 그 2달간의 시기에 국영수도 해야 되지만요. 사탐도 사실 미리 어느 정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거를 끝낸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살짝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한번 완강해도 충분하고요. 바로 수능 개념 교재와 함께 EBS에 실력 있는 한국지리 담당 선생님 2분이나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선호도에 맞춰서 개념 교재는 근데 꼭 필요해요. 사서 인강을 들으면서 단권화라고 하죠. 하나의 교재의 개념은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 그래서 적어도 겨울방학 때 한번 완강은 하고 또 3월에 들어가야 심적으로 여유도 생기고요. 또 내용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되게 비효율적인 행동을 해요. 내가 1강에서 40강까지 완강을 했으니까 내가 실력이 늘었겠지. 근데 1강에서 40강 듣는데 핸드폰 만지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졸고 있고 그러면은 완강을 했더라도 내 실력은 실제로 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강을 듣더라도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잘 하는 듯 하지만 안 해요. 내가 완강했으니까. 근데 완강했다고 내 등급이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죠.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예요. 보통 2학년 겨울방학 때 뜬금 기출책이라든가 수특을 사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보통 문제의 경우는 고3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교재를 인강 듣고 내가 정리한 교재를 최소 5번 정도 봐서 개념이 어느 정도 익숙해야 문제를 풀더라도 요런 형태로 냈구나. 요런 것들은 고급 개념이구나. 그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문제풀이보다는 겨울방학 때는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개념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죠. 2학기 때죠. 문제는 지겹도록 푸는데요. 그때 개념으로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시기상 늦으니까 지금 개념을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 마치고요. 이제 바로 곧 이어서 다음 강좌 들어주세요. 바로 1번에서 20번까지 시원시원하게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